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6월 10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한국갤럽에서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르기는 한데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입니다. 일단 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의견 유보, 이번 조사에서 내 의견이 없다, 유보하겠다고 한 응답이 46%,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절반 정도의 유권자는 자기 주자까지 아직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첫 조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차기 주자에 대한 첫 조사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단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물론 뭐 의견 유보가 46%에 달했지만, 다른 응답자들은 자기 대선주자 이재명이 15%, 오세훈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자, 이재명 15%, 오세훈 10%. 그러니 이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각각 여야의 1등으로 조사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을 이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6%, 홍준표 5%,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자, 4%를 받았습니다. 4%. 김동연, 민주당 김동연도 4%.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갔죠. 이낙연 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1%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이것은 뭐 흥미거리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5년 동안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테니까 부침이 있죠. 어쨌든 이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에 올라갔다. 이것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한국갤럽 조사는 말하자면 이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다른 조사에서는 자기 주자들 조사를 할 때 이름을 쭉 불러주고 거기서 한 명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갤럽 조사에서는 이름을 안 불러줍니다. 응답자가 이름을 이야기하죠.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전혀 이름을 안 불러준 상황에서 그 4%를 기록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줬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한국갤럽에 이름을 올렸을 때 아마 뭐 2% 뭐 그 정도였을 겁니다. 1, 2% 정도였는데, 자, 4%. 그러니까 그 응답자 100명 중에 4명은 한동훈, 자기 대권 주자의 한동훈 이름도 부르지 않았는데 한동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이런 조사고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그것도 지켜볼 관전 포인트인데, 자, 일단 어쨌든 여건만 놓고 보면은 오세훈이 가장 앞서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철수가 있고 홍준표가 있고 또 한동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오늘이 출범 한 달 되는 날이죠. 근데 출범 한 달 되는 날에 되는 날을 전후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종의 여권 내 주도권 다툼, 헤게모니 싸움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논란이 됐던 그 이슈로 떠올랐죠.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이전투구. 이것은 일단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준석이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해서 할 말 안 하는 말 다 털어놨죠. 다 털어놨습니다. 추태, 정진석 그 의원을 향해서 추태에 가깝다. 당의 어른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다 쏟아냈습니다. 쏟아냈고, 자, 정진석 그 의원은 어제도 더 이상 뭐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냈고, 오늘은 SNS에 소위 부닥 이런 액자 사진만 딱 걸어놓고 다른 현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역구 이야기 이런 것. 그러니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준석, 정진석, 석석 갈등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했죠. 제가 두 차례 설명드린 민들레 모임입니다. 친윤 의원들의 세력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자, 이 민들레 모임은 기존의 이 어떤 개파 모임, 과거 친박, 친이 이런 개파 모임과 좀 성격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개파 모임, 정치권의 개파 모임은 완전히 국회의원들 중심이죠. 국회 안에서, 정치권 안에서 국회의원들 중심인데 이 민들레 모임은 처음부터 표방하라는 것이 여당뿐이 아니고 여당이 물론 이 모임을 하지만은 수시로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의 사람들과 같이 정책 토론도 하고 하겠다. 그래서 민들레 모임이 그냥 여당 차원을 넘어서 정부 대통령실까지 아우르는 그런 범여권의 그 모임이 된다.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별동대 뭐 이런 말씀까지 들었는데, 자, 장제원 의원도 오늘 이 민들레 모임의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들레 모임은 당, 정, 대 모임일 뿐이다. 그전에는 당정청 했지만 청와대가 없어졌죠. 그래서 대통령실 해서 당정대 모임일 뿐이다. 분명하게 당정대 모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니 오픈 플랫폼인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그제 그래서 각 의원들 소속 의원들에게 다 가입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그것도 다 보냈는데 오픈 플랫폼인데 무슨 친윤 모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민들레에 대해서 이준석 사조직이다. 지금 사조직을 구성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기존 협의체도 있는데 왜 이것을 구성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비슷한 취지로 이준석과 비슷한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권성동은 이 윤핵관의 일환이죠. 친윤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권성동이 공개적으로 이 민들레 모임을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준석과 권성동은 당대표 이준석과 원내대표 권성동은 기존에 있는 협의체 거의 그 멤버입니다. 당정대 협의체의 멤버입니다. 대표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 다른 별동대 성격의 무슨 협의체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견제를 하는 측면도 있죠. 자, 권성동은 오늘 그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장제원에게 지금 장제원 그 의원이 이 모임을 주도하는 걸로 돼 있죠. 장제원 의원에게 같은 뭐 윤핵관 같은 동료입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민들레 모임을 발족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과도 통화했다. 거기에 참여를 하는 그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이 운영진으로 참여를 한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거 다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준석과 같은 말입니다. 당의 공식 당정협의체가 있는데 별도 모임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성동은 의도가 있는 모임이라면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맡겠다.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좀 관리할 책임도 있고 하니 그것을 들어서 앞장서서 내가 맡겠다. 자, 친윤 모임이라는데 친윤 중에 핵심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이 그런 의도가 있는 모임이라면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맡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뭔가 이 윤핵관, 소위 윤핵관 안에서도 분화가 일어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여권 이제 여당이 됐으니 이 권력 안의 정권 안의 이너서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매듭이 될지 모르지만은 자, 권성동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장제원이 또 나섰습니다. 아니 먼저 이준석을 겨냥을 하죠. 사조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야 정당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사조직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권성동 의원에게도 원내대표에게도 이 민들레 모임을 운영 방식 그리고 취지를 설명을 했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은 앞으로 윤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룹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얽히고 설킨 이런 권력 투쟁들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더구나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 24일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결정입니다. 만약에 윤리위 결정에서 당원권 정지 정도의 이 결정이 나온다면 지금 윤리위가 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성상납 의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벌써 다 이 공소시효도 만료가 됐고 그때 윤리위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처리하지 않은 것도
그런 문제들 확인이 어렵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윤리위가 이준석을 징계를 절차를 밟겠다고 한 건 최근에 일어난 그 은폐, 그 범죄 사실을 그 성접대 사실을 은폐를 하려고 시도한 그런 거죠. 그 핵심 측근 김철건 정무실장이 대전으로 가서 뭐 7억 원짜리 각서 써주고 투자유치 각서 써주고 그것을 폭로했던 사람이 그거 사실이 아니다 이 각서를 받고 그 은폐 시도 그것 때문에 그 은닉 시도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징계 절차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 대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합니다. 조기 전당대회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또 여기 또 안철수 의원도 지금 공부 모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또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 안에서도 서로 분파가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만약에 이준석의 징계가 이번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 6월까지니 지금부터 당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서막이 지금 곳곳에서 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준석 전진석 갈등도 지금 잠복한 상태죠. 거기다 또 민들레 파문이 앞으로 어디까지 확산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